세게 했다가 곧 통증이 오거나 근통이 오거나 너무 무겁다,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요. 근력 운동에는 과부하의 원리가 있고 점증성의 원리가 있고 반복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운동의 형태는 근력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인데 그 먼저가 근력 운동이다. 왜 그러냐면 근력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남성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돼요. 유산소 운동에도 조금 나오지만 그 분비량은 미미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자극만 주면요, 333 원칙은 일단 작심삼일을 잘 이겨야 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근력 운동 해야겠다, 아니면 뭐 러닝을 하겠다 그러는데 근력 운동 먼저 하라 그랬죠. 근력 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이제 헬스클럽을 간다든가 어디 뭐 헬스센터를 가서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3일 만에 그 꿈은 무산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강도에 있어요. 맨 처음부터 욕심을 부려서 근력 운동을 해보겠다고 가서 그냥 근력 운동 막 해봅니다. 그럼 다음날 보면 거의 부위가 뻑뻑하고 아프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근력 운동 할 수 있는 몸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한다든가, 또 그 시간을 또 맞춰서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고 습관이, 몸의 습관이 안 됐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운동한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3일이 아니라 3주 동안은 제가 얘기했던 캐틀벨로 홈 트레이닝 하면 그 캐틀벨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한 10번만 들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렇게 3주 동안 하다 보면 몸이 반응을 해요. 그 시간에 그 운동을 해야만이 몸이 시원하던가 몸이 개운하던가 이걸 느낄 겁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세게 했다가 곧 통증이 오거나 근통이 오거나 너무 무겁다, 힘들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지요. 작심 3일이 아니라 닥심 10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3주 동안은 운동을 천천히 하고 가볍게 하고 하지 않아도 그 현장에 가서 운동하는 시간이다 하고 가서 갔다 오는 그 시간이다. 3주 동안 그렇게 하면 이제 적응이 됩니다. 운동 한 시간에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 증상이 약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서서히 조금씩 해보는 거죠. 제가 프로그램 써준 대로 연령대별 프로그램 써준 대로 낮은 단계부터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어디까지 그 운동 강도를 높여야 되는가지 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도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3주부터는 이제 가벼운 운동을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훈련 프로그램대로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면 30분 안에 다 끝나요. 그 운동이. 그래서 그 30분 동안은 운동하는 시간이다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거기에다가 원리를 잘 따라하면 돼요. 원칙.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근력 운동에는 과부하의 원리가 있고 점증성의 원리가 있고 반복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어느 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근력 운동에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근육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원리가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일상에 쓰던 힘보다 조금만 더 무겁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심리적 한계도 있어요. 딱 눈으로 보고 야 내가 저걸 들 수 있을까? 요건 아니에요. 요거는 과부하 원리에 맞춰서 더 낮게 할 필요가 있어. 눈으로 봐서 심리적으로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 무게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 무게로 일단 먼저 하세요. 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내가 15개를 목표로 했다. 그럼 15개 했을 때 10개부터는 조금 힘든데,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3분의 2가 지나가는 지점부터 운동이 조금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15개를 목표로 했다면 10개부터 무겁게 느껴지는 무게를 선택하면 돼요. 그게 과부하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과부하 원리는 자기가 일상생활에 쓰던 힘보다 조금만 더 쓸 수 있는 힘보다 조금만 더 무겁게 하는 중량.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설정하기 어렵다면 그 가볍다는 그 무게를 가지고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이렇게 스윙을 하다 보면 10개부터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반복 횟수를 15개 한다면 3분의 2 지난 지점부터 조금 힘들다고 할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가 과부하의 원리에 맞게 하는 운동이에요. 근육 운동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그렇게 해야 그 동원되는 근육, 그 운동되는 근육이 손상을 당하죠. 손상되면 아까 말했던 단백질이 제합성을 일으켜서 더 비대한 세포로, 더 힘센 세포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기본 원리고, 두 번째는 증가시켜야죠. 근데 일정한 기간, 2, 3주가 지나면 그게 적응이 돼요. 그게 적응되는 순간 그 무게는 자극이 안 됩니다.
아마 직접 해보세요. 2, 3주 동안 똑같은 무게를 한번 똑같은 세트, 똑같은 반복 횟수를 한번 해보세요. 2, 3주면 더 이상 이게 운동되나? 내가 맨 처음부터 이게 운동된다고 했나?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적응이 돼요. 그럼 그때는 더 올려야 됩니다. 아까 올릴 때 뭐라 그랬어요? 중량, 무게, 중량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세트 수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반복 횟수를 올릴 것이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올리는 게 점증적 증가예요. 이번에는 무게를 올렸다면 다음에는 세트 수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 2, 3주 지난다면 반복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가서 그 한 종목으로 30회 이상이 됐다, 30개 이상 7세트 이상 됐다, 그러면 그 운동 아예 기구를 바꾸고 다시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근데 캐틀벨이라는 운동기구를 할 때는 중량을 옮기는 것보다 반복 세트 수라든가 반복 횟수를 증량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럼 언제까지 저걸 얼마큼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사서 30개 7세트 이상 할 때까지, 반복 횟수 30회, 세트 수 7세트 이상 할 때까지 한 무게로 하다가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예를 들면 요번에는 8kg를 했다면, 아니면 더 나이 드신 분들은 6kg를 했다면 다음에는 8kg 옮기든 아니면 10kg를 옮기든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8kg로 해도 되고 10kg로 올려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점증적 원리, 점증성의 원리고, 반복성의 원리는 근력 운동이 한 번 했다고 향상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그 기능이 달라지고 근육이 이렇게 적응 현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하다.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기능이 좋아지고 몸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적응 증상이 나서 신체 활동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좋아지려면 반복성의 원칙, 캐틀벨로 운동했을 때 한두 달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이렇게 효과 판정이 되듯이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3-3주 원칙, 3주와 3달을 견뎌봐라. 견딜 때 너무 무겁거나 너무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한 것보다는 한 운동 만 운동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다. 아주 가볍게 그 시간만 지켜주면 나중에는 몸이 얘기를 할 수 있다. 몸이 말해주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3-3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3-3-3 원칙을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걷기보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거 설명한 거하고 좀 중복되는 거 있지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근력 운동이 먼저냐? 내가 운동을 하는데 헬스센터 가거나 이런 데면 대부분 먼저 러닝머신을 해서 몸을 푼다 그러는데 그건 반대로 해야 돼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절을 보호해주는 근육이 있고 난 다음에 걷거나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해야 관절에 부담이 없고 관절을 계속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근력 운동이 먼저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원래 건강 운동이라는 것은 지방을 이렇게 많이 몸에서 이렇게 빼주고 근육을 좀 이렇게 보강해서 그런 운동이 건강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방을 다이어트 효과, 비만해서 여러 가지 그걸 해소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운동의 형태는 근력 운동이요, 유산소 운동인데 그 먼저가 근력 운동이다. 왜 그러냐면 근력 운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남성 호르몬이 먼저 분비가 돼요. 유산소 운동에도 조금 나오지만 그 분비량은 미미합니다. 근데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자극만 주면요, 근육에 자극만 주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분비량이 많아져요. 표현을 폭포수와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많은 나오는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그 지방을 분해만 해놔요. 연소는 못 시키고 그냥 다 분해해 놓습니다. 그 분해해 놓은 다음에 연소시키는 과정, 지방이 없어지는 그 과정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먼저 분해해 놓고 연소 과정이 있으면 지방을 태우는 거 아니에요? 분해와 연소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근육은 분해를 해놔요. 많은 양을 분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6시간 안에 유산소 운동만 하면 산소 호흡해가지고 이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서 근육 운동을 먼저 하면 지방을 소모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소모시킬 수가 있죠.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초대사량
많아집니다. 살을 빼는데, 살을 다이어트를 하는데 유산소 운동만 하면 효과가 이렇게 나중에 왜 안 나타날까? 물론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책에도 많이 거론이 됐지만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데는 유산소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육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움직임 근육이 그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데, 이거는 근육의 40%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40%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에너지 소비 공장을 증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공장을 많이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하면 가만히 있어도 그 책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장을 많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꼭 그 다이어트 운동이나 아니면 그 유산소 운동을 하기 전에 근력 운동하면 그 지방도 많이 이렇게 태워줄 수 있고, 그다음에 몸에 에너지 소비 공장도 많이 만들 겸해서 근육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다이어트 효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